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성황리에 열리면서 항저우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렸는데요. 특히 호텔에서 지내는 한국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호텔에서 컨시어지로 일하고 있다는 한 중국인 여성은 호텔에서 보이는 행동이 한국, 중국, 일본인이 서로 다르다며 예리하게 이야기했는데요. 해당 글은 중국에서 많은 반응을 불러왔고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는데요. 그 여성의 글은 이러했습니다. 중국인 여러분, 중국과 일본, 한국인들 중에서 누구의 방이 가장 더러울 것 같나요? 많은 분들이 중국인이라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정말 놀랍게도 방을 가장 더럽게 쓰시는 분들은 일본인이랍니다. 일본 분들은 정말 신기하게도 방을 잘 치우지 않으셔요. 하지만 호텔 밖에서 보이는 모습은 누구보다도 깔끔해 보이신답니다. 하지만 호텔 방을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매정해요. 방을 가장 너저분하고 어지럽히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본 분들이 많으시답니다. 몰랐죠? 중국 분들은 딱히 호텔 방을 완전 더럽게 쓴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신 기본적으로 배치된 헤어드라이어기가 사라진다던가 많은 시설 제품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가끔 있죠. 안타깝지만 기물이 사라지면 대부분 범인은 우리 중국 국민들이랍니다. 중국 손님분들은 호텔 식당이나 조식 식당에서도 다소 문제인데요. 그분들은 방 안에서 행동하는 것과 식당에서 행동하는 것에 차이가 없으셔요. 목소리도 가장 크시고 가끔 샤워 가운만 입고 나오는 남성분들이 많아 다른 나라 여성분들의 컴플레인이 들어오기도 한답니다. 한국 고객님들은 호텔 방 자체는 굉장히 깨끗하게 쓰시는 편이랍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도 다소 문제가 있는데 그분들이 쓰는 방에 배치된 쓰레기통 주변에 쓰레기가 정말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밖에서 만든 쓰레기가 있으면 그것을 아예 가지고 호텔방에 들어와서 버리는 느낌이에요. 사실 저희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환경미화원을 정말 많이 고용했기 때문에 길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하지만 한국분들은 자기가 먹은 음식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굳이 호텔까지 가져와서 자기 방 쓰레기통에 버리신답니다. 그래서 한국 관중들을 보면 경기가 끝나면 항상 손에 일회용 플라스틱 음식통이 담긴 비닐봉지를 꼭 하나씩 들고 다니셔요. 분리수거를 좀 과하게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넣었던 플라스틱 통이 있다면 그것을 절대로 쓰레기통 안에 버리질 않는답니다. 음식이 들어있던 일회용 플라스틱 음식통도 엄연히 쓰레기이지만 그것을 아예 다른 쓰레기로 취급하고 쓰레기통에 넣지 않고 쓰레기통 옆에다가 놓는답니다. 플라스틱 통이나 콜라캔 같은 것들도 쓰레기통에 안 넣고 쓰레기통 옆바닥에다 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 손님들의 방은 쓰레기통에 있는 부분이 다소 정신없어 보여요. 저희 호텔은 어차피 분리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쓰레기를 넓게 펴놓는 행위는 도움이 안 된답니다. 중국에서의 분리수거는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하는 것처럼 심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요. 아직 한국 분들이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좀 특이한 면이 있는데 한국인들은 조식을 먹으러 아침 식당에 올 때에도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꾸민 듯한 느낌이 들어요. 딱히 비싼 옷이나 색이 많이 들어간 옷을 입지도 않았고 그냥 간편한 옷에 털털하게 나왔는데도 꾸민 느낌이 들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아침이고 화장을 하지 않았을 텐데도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렇다고 한국 분들이 아침밥을 먹는데 꾸미고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 편한 복장으로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의 편한 복장으로 입고 나오셔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샤워 가운만 입고 나오는 중국인 관중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조식을 먹을 때 특이한 차이점도 있는데요. 저희는 계란 후라이를 전부 직접 구워서 드린답니다. 조식은 뷔페식이지만 계란 후라이만큼은 원하시는 고객님에게만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국과 일본, 한국의 차이점은 명확하답니다. 일단 일본 분들은 계란이 구워질 때까지 잘 기다리십니다. 만약 대기줄이 밀린다고 하면 일단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간에 무조건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중국 분들의 특징 때문이에요. 원래 한 사람당 하나의 계란 후라이를 제공드리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분들은 대부분 혼자서 5개, 6개의 계란 후라이를 구워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분들은 대부분 자기 가족들 것을 챙겨가는 거라면서 많이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다른 가족 구성원이 와서 똑같이 5개, 6개를 구워달라고 요청하신답니다.
그럴 때 일본 사람들은 그 뒤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고 결국에는 계란 후라이를 받아냅니다. 하지만 한국 분들은 완전히 달라요. 기본적으로 한국인들도 일본인과 함께 줄을 잘 서는 편이랍니다. 하지만 중국 분들이 새치기를 하거나 앞에서 계란 후라이를 엄청 많이 가져가서 시간을 지체시키면 한국 분들은 그냥 포기해버리신답니다. 줄을 서다가도 그냥 자리로 돌아가셔요. 그러면서 씁쓸한 웃음을 지어 보이시는 분들이 많죠. 뭐랄까, 계란 후라이 그까짓 거 하나 먹으려고 기분을 상할 일을 만들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곳에서 항상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대만 사람들이랍니다. 대만에서 오신 분들은 새치기 하는 중국인들을 보면 불같이 화를 낸답니다. 아무래도 중국말이 서로 통하다 보니 중국 사람들이 가끔 몰상식한 행동을 한다면 대만 사람들이 화내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은 싸움이 나면 대부분 그 자리를 피하고 멀리서 구경하신답니다. 조식은 젊은 분들보다는 어르신 분들이 많이들 오시는데요. 어르신 분들의 모습도 세 나라 정말 다 다르답니다. 중국 분들은 일단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것부터 쓸어 가신답니다. 뒤에 누가 있는지는 별로 신경 안 쓰셔요. 우선 맛있고 비싸 보이는 음식은 한 접시 가득 채워 가져가시기 때문에 중국 분들보다 늦게 조식을 나오시면 메뉴가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중국 분들은 대가족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들 정말 쾌활하고 왁자지껄합니다. 중국은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너무 많이 내서 일본 분들이 컴플레인을 거시는 경우가 많답니다. 반면에 일본 노인들은 조용하지만 밝은 에너지를 내신답니다. 그분들을 보면 기분 좋게 아침을 여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식사하시는 시간이 정말 느려서 항상 조식 시간이 끝나는 시간까지도 식사를 끝내지 못하고 자리에서 오랫동안 드시는 일본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요. 그분들 때문에 저희는 조식 철수가 항상 늦어진답니다. 한국 노인분들은 조용하셔요. 가끔 무리 중에 남성분 하나 정도가 무리를 리드하는 느낌이 들고 대부분의 노인들분들은 조용하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그분들은 대부분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쓰셔요. 특히 남성 노인분들의 경우가 심한데 그분들은 안경을 낀 분들이 많고 눈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도 꾸준히 핸드폰을 보면서 식사를 하십니다. 한국 노년분들의 조식 식당에는 다들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밥을 먹는 건지 핸드폰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밥은 중국과 일본 사람들보다 가장 빠르게 먹고 나간답니다. 정말이지 한국이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도대체 노인분들은 핸드폰을 어디서 다 배우신 것이며 도대체 핸드폰으로 그렇게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게 뭔지 궁금해요. 핸드폰을 이용하는 모습이 젊은 느낌이 든다면 그것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70대, 80대 노인분들은 일본과 중국의 60대 노인분들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한국 노인분들은 뭔가 젊은 느낌이 듭니다. 그분들은 밥 먹으면서 핸드폰에 있는 뭔가를 보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하고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분들과 일본 분들은 대부분 호텔을 전화로 예약하시거나 직접 와서 방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방을 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7, 80대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방을 미리 예약하셔요.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도 말이죠. 저희 호텔의 인터넷 예약 프로세스는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해요.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야 할 정도인데 한국 노인들은 그걸 어떻게 한 걸까요? 한국 노인들은 무조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데 자기가 핸드폰을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주변 사람이나 가족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예매한답니다. 이 모습은 일본과 완전히 정반대인데 일본 분들은 어떻게든 직접 전화라던가 호텔을 방문해서 방을 예약하시거든요. 일본 분들은 인터넷 예약을 아직까지도 잘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아날로그를 선호하지만 한국은 디지털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노인분들은 정감이 가지만 한국의 노인분들은 다소 차갑고 매정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한국 사람들의 이상한 특징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하루 종일 핸드폰만 사용하다 보니 핸드폰에 뭔가를 붙이고 다니십니다. 뭔가 자세히 보면 보조 배터리예요. 항상 보조 배터리를 핸드폰에 달고 다니신답니다. 그마저도 보조 배터리를 다 써서 2개, 3개를 챙기고 다니셔요. 한 가지 신기했던 것은
그분들은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으면서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항저우 경기장 근처에서 봤던 한국인 커플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커플은 마치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선남선녀였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핸드폰을 보면서 여자친구와 대화하고 있었고, 여자친구도 자기 핸드폰으로 타자를 빠르게 치면서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서로 눈을 쳐다보는 일이 없었죠. 마치 뇌를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핸드폰 사용에 이용하고 하나는 현실에서 나누는 대화에 사용하는 듯한, 컴퓨터로 치면 다중 작업을 이루는 CPU처럼 행동하셔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많은 한국 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답니다. 한국 분들은 호텔에서 문제가 생겨도 호텔 로비에 전화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자기들이 핸드폰으로 찾아보고 해결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남성분들이 이런 경향이 큽니다. 한국 남성분들, 제발 도움이 필요하시면 호텔 로비로 전화해주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인터넷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결하는 게 더 빠르고 신속한데 항상 자기가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호텔 입장에서 편한 건 사실이지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 이후로는 식당에서 일하는 한 중국인이 올린 글도 있었는데요. 이 글은 한중일 식당 손님들의 차이를 아주 날카롭게 찝었는데요. 이 글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개해드리겠으니 구독을 꼭 눌러주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